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정리하여 홀로 떠나는 15일 자유여행 비용을 산출해 봅니다. 우선 항공료는 더 쌀 수도 더 비쌀 수도 있지만 비수기 보통 가격인 35만 원으로 산정하고, 숙소는 5일 정도는 호텔로, 특히 호치민은 게스트하우스가 많이 없으나 저렴한 호텔이 2만 원대부터 있으니 잘 찾아보시면 됩니다. 예산이니 1일 호텔 숙박비 4만 원으로 5일 계산을 하면 20만 원. 10일 정도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는 개념으로 부족하지 않게 하루 15,000원, 10일 계산하여 15만 원 예산. 앞서도 얘기했듯이 쓰기 나름이지만 식대와 체류비는 하루 2만 원을 잡으면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이동하고 현지 투어 등을 이용하는 비용 4회 정도로 20만 원을 계산하니 합계가 120만 원이 됩니다. 15일 동안 할애하지는 않지만 여행 비용으로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이 금액에서 좀 더 줄여보겠다고 하면은 항공료는 잘 선택하면 더 줄일 수도 있겠지만 그대로 두고, 숙소 비용에서 호텔 숙박을 줄이든 게스트하우스 숙박비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게스트하우스 예산은 싱글룸 또는 2인 1실 기준이니 여러 명이 쓰는 도미토리를 이용하면 만 원대가 되고, 지역에 따라서는 더 많이 줄일 수 있으니 조금 불편을 감수하거나 잘 찾으면 10만 원 정도는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하루 식대와 체류비가 여유 있는 금액이고,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한국서 팩소주 등을 준비하여 가면은 맥주값을 줄일 수도 있고, 여행에 익숙지 못한 분들은 가끔씩 한국 라면을 가져가서 드시면은 여정에도 활력도 찾고 비용도 줄일 수가 있으니 5만 원 정도는 충분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동편을 횟수나 등급 조정, 야간 버스 등을 이용하게 되면 5만 원 정도는 절감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줄여보면 100만 원에도 15일 동안 동남아 여행이 가능해집니다. 여행 예산을 넉넉하게 짜서 가야 되는데 왜 100만 원을 산정하여 보았냐면은 퇴직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어서입니다. 퇴직 후 집에서 삼식시가 되지 말고 배낭 메고 나와 가끔씩 자유로운 영혼이 되라고 권하고 싶어서입니다. 한국에서 매일 뒷동산에 올라가도 점심값, 막걸리값으로 하루 2만 원은 가져 나와야 할 텐데 이 정도 금액이면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서입니다. 여행 정보를 얻고 계획하고 검색하고 예약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최소 15일에서 한 달은 들뜬 마음으로 집에서 눈칫밥도 참고 먹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자유여행한다고 나가서 보름 이상 밖에 돌아다니면 삼식시 눈치 주던 사모님도 이 양반이 살았나 죽었나 부터 궁금해질 겁니다. 그리고 본인만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눈치 주던 사모님도 자유로워지고, 여행에서 돌아오면 오랜만에 보니 서로 반가우니 최소 보름은 눈칫밥 안 먹고 푹 휴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모님 날이 쓰기 시작하면 다시 여행 계획을 준비하기 시작하면 어떨까 조언 드려봅니다. 실은 저도 직업상 해외로 객지로 따로 떨어져 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데 우리 집 사모님을 친구들이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고 한답니다. 제 얘기를 들으신 퇴직자분들도 제 조언으로 자유여행을 즐기면서 사모님들을 전생에 나라 반개 정도는 구한 이인으로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몇 번 경험을 쌓은 후 좋았던 것을 골라 루트를 잡고 사모님 모시고 여행을 하기도 하면 삼식시 대접도 달라질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초보 시절이나 초행길에는 배우자와 같이 다니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으니 잘 생각하십시오.
초행길은 고생도 좀 더 할 것이고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행 비용을 정리하였는데 건강 또는 돌발 상황에 편도 한국 귀국 항공권을 급히 구할 수 있는 비상금을 꼭 지니시기 바랍니다. 저렴한 항공을 이용하다 보면 날짜 변경 불가나 변경 수수료가 비쌀 수도 있고 시골 등에 가서 카드 사용이 안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미국 달러로 300불 정도는 꼭 넣어가지고 다녀야 마음이 편합니다. 또한 여행 중 예상 못했던 비용 증가가 생길 수 있으니 좀 전에 전략 예산으로 줄인 20만 원 이상은 예비비로 가지고 가셔서 환전은 하시지 말고 마음 든든하게 여행하십시오. 환전 달러를 바꿔서 여행지 그 나라 화폐로 교환한 것이 보통 경우이고 저도 처음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5만 원짜리 원화를 동남아시아 대부분 나라에서 다 환전해 줍니다. 지금은 한화가 미국 달러 대비 많이 약세이니 그만큼 적게 환전해 줄 것입니다만은 요즘 저의 경험으로 베트남과 태국은 한화로 환전하셔도 손해가 없는데 라오스는 한화로 환전하니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라오스에서 쓸 돈만 달러로 환전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식대 이야기할 때 남겨둔 사진 속 음식 이야기를 좀 더 하면은 태국 팟타이 식당과 길거리 다 팔고 있는데 태국 대표 메뉴지요. 그런데 저는 사진 속 팟타이를 최고로 칩니다. 계란만 풀면 40밭, 고기를 넣으면 60밭. 저는 길거리라서 고기는 좀 거시기해서 계란만 넣는 걸로 저렴하고 맛있게 방콕 갈 때마다 꼭 먹습니다. 나이소이는 식당 이름인데 한국 사람은 입에 맞아 많이 오니 간판도 한글로 나이소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고춧가루를 뿌려 넣으면 육개장 맛이 나는 삶은 소고기가 넉넉히 들어간 국수, 남은 국물에 쌀밥 말아서 먹으면 한국 음식에 부럽지가 않습니다. 가격은 100밭으로 주변에 볶음밥은 70에서 80밭, 어묵우동은 40에서 60밭에 비해 좀 더 비싼 편인데 이 또한 방콕 가면 꼭 먹는 음식입니다. 라오스 닭죽, 돼지고기죽도 있는데 둘 다 아침 식사로 한국 사람 입맛에 정말 딱입니다. 라오스 최근 사진과 가격 정보가 없어서 못 올렸는데 한국 삼겹살과 비슷하나 약간 다른 맛이 있는 신닷도 대표 메뉴입니다만 신닷은 혼자 가서 먹기가 양이나 가격이 부담됩니다. 그래도 아마 10,000원 이내일 겁니다. 작년 작게 다녀온 루앙프라방에서는 몽족 야시장과 재래시장의 음식을 사다가 골고루 먹었습니다. 혼자 가는 여행길에 이런 야시장이 있어 잠시 행복해집니다. 태국 크라비타운에도 주말 야시장이 훨씬 더 큰 규모로 더 다양한 음식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용을 꾸렸으니 다른 견해가 있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행길에 사진 촬영과 동영상 촬영을 잘 하지 않아서 자료가 다소 부족하나 오후 예정부터는 더 많은 사진과 현지 동영상을 올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힘을 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더욱 좋은 내용을 계속 만들어 여행길에서 써먹을 수 있는 생존 영어까지 계속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